뭐 평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버는 돈보다 부동산 하나 사고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주거 문제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 이 도사복장을 입고 또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사장님께서 주거 문제라면 마치 도사처럼 네. 어떤 걸 질문해도 네. 척척 대답해 줄 수 있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손에 이 8가지 그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에는 우리 경기도민들, 국민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바 그리고 관심이 담긴 키워드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작위로 사장님께서 하나씩 뽑아주시고 네,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죠. 네. 완전 자신 있죠. 네. 한 가지를 좀 뽑아주십시오. 네, 앞에 보여주시면 이게 뭐예요, 이게? 부동산 분류를 뽑으셨네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약간 느낌 옵니다. 네, 이게 코로나 블루 네, 말고. 코로나 블루에서 온 말인데 네. 집값 상승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우울감을 느끼는 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많이 우울합니다, 사실. 네. 저도 주택 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야심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이 없는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한번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계획을 짜보자 해서 짜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기본주택도 예, 기본주택 물론 관련이 있죠.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동산 문제를 우리가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개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된다. 안 되면 무리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아니면 뭐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접근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주택은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해결하는 거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부도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지금까지는 자꾸 분양을 통해서 해오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또 시장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주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완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주거 안정을 정면으로 보장해서 오히려 그 부동산 안정을 그 다음에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저희는 수립하고 있죠. 작년에 기본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을 만든 것은 적자가 나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 모델은 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많이 못해요. 기본주택은 적자가 나지 않는 장기임대 모델이기 때문에 땅만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는 최초의 장기임대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기본주택 모델을 토대로 해서 무주택자들에게 필요한 물량을 모두 한번 공급해보자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계획을 통해서 네. 부동산 그래서 분류를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최소한 부동산 걱정을 없게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는 부동산 걱정 이전에 이제 주거의 걱정이 없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쫓겨날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집이라는 게 현재 그냥 단지 주거의 의미를 넘어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집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나는 돈도 못 벌고 너무 서글프다 이런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집 사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리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주거 안정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 주거 안정이 잘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굳이 무리해서 집 사려는 그런 수요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 사서 큰 돈 벌기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서 부동산도 안정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회가 되면 이 부동산 블루도 사라지겠죠. 이 부동산 분류 겪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일하기 싫어진다.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당연하죠. 뭐 평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버는 돈보다 부동산 하나 사고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근전하자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못 해왔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방향이 전환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동산 사서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이제 사회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네, 부동산 블루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에 네. 대한 견해를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를 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